이사원이라는 분입니다. 사원이신가 봐요. 네. 자, 닉네임 이사원입니다. 30세 남자 미혼이신데 사무직이시고 소득이 290만 원에 성과급이 연 150 정도 나오시는. 네. 그러니까 연봉으로 치면은 이제 실수령으로 하면은 3,600, 700, 800 정도, 그 정도. 되시는 거죠. 30세 남자시고. 근데 월 저축액은 160 정도니까 뭐 평범 나쁘지 않다 네. 정도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대학 시절 돈이 없어가지고 점심은 대부분 집에 가서 먹고 술자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등골 브레이커였어요. 돈 없다고 알바를 했어야 했는데 알바를 안 했습니다. 저도 약간 등골 브레이커였거든요. 저도요. 저는 네. 장학금을 한 번도 못 받고 그다음에 뭐 알바를 조금 하긴 했지만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네, 부모님한테 이제 의지하면서 이제 다녔던 네,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참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죄송하네요. 알바는 따로 안 했습니다. 네, 갑자기 뭔가 전화라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 네. 어쨌든 네, 알바를 안 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생활비도 받았었고 네. 이제 학비도 다 받았었겠죠. 졸업이 다가올 때였나 후배들과 동기들이랑 술을 먹는데 술값이 예산을 넘었어요. 네. 동기들끼리 돈 모아서 채우려고 하는데 저는 회비 10,000원만 있었고 동기 중 한 명이 거지냐 남자는 5만 원은 현금을 있어야지라는 한마디에 자존심이 다 무너진 게 그때 이게 남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그 계기가 있습니다. 네. 돈에 대해서 그 무너지는 계기가 있으면 이제 그때 이제 예. 그 돈을 모으게 되는 근데 거고. 저거 후배들 앞에서 거지냐 남자가 5만 원은 현금을 있어야지 이길 말을 들으면 그러네. 후배랑 동기들이 같이 썼네. 자존심 술김에 주먹이 안 날아가는 게 아니 근데 요렇게 말을 하고 내줬으면은 좀 모르겠는데 내줬으면 뭐 그럴 수 있어. 안 내주는 놈들이 있어. 그러면 또 이게 기분이 진짜 상해요. 안 내줬겠지. 네, 안 내줬겠죠. 네, 그 다음 계기는 직장 동료입니다. 2016년 7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동갑 직장 동료가 모은 돈이 3천 정도 있는데 그걸 보고 목표 없이 그냥 예적금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많이 모았구나. 동료는 이렇게 모았는데 나는 그 자극이 된 거죠. 보통 자기랑 비슷한 나이대 친구들이 나랑 똑같이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까봤더니 다른 거죠. 나 집 하나 있고 막 그러니까 주식도 얼마 있고 다 그냥 편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뭐 청약에 당첨됐다든지 뭐 아니면 뭐 제가 뭔가를 뭐 샀다든지 하면서 뭔가 얘가 나랑 다 다르구나 그걸 느끼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월 100만 원부터 이때 시작한 거예요. 돈에 집착하게 된 계기는 대학 시절 평소 옷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동기 중에 옷이 많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주변에 뭐가 있으면 뭔가 그때부터 뭐가 달라지네. 자극이 되고. 그 당시 주변에서 옷이 맨날 똑같다. 안 덥냐. 계절을 못 따라가. 이런 말이 상처가 돼서 돈을 모아서 옷을 사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현재도 옷은 없지만 돈은 있다라는 마인드로 안 사긴 다행이네요. 이거는 뭐 정말 다행이다. 그렇죠. 네. 이거 괜찮습니다. 여름 바지 2개, 티셔츠 3개, 겨울 패딩 1개. 19년도쯤 구매함. 그전엔 1개로 9년을 입었습니다. 겨울 바지 1개. 살 안 찌시나 보네요. 아니 근데 다행이다. 살이 찌시면 아니 근데 뭔데. 이 정도면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그렇죠. 이거면 되게 적은 거 아닌가요? 이 티셔츠 3개면은 가능한가? 이거 빨래하기도 진짜 버거울 텐데. 그러니까 겨울 패딩 1개면은 이걸로 계속 버틸 수가 있나요? 하나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게. 상남자님들 무작정 1억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1억을 모았다는 건데. 30살에 1억 모은 거 잠깐만. 진짜 쉽지 근데 않은데. 이런데 어떻게 저축률이 55죠? 아마 이제 남는 돈 저렇게 말씀하신 고정저축률 저렇게 해놓고 남는 돈은 빡빡 긁어 모아서 현금으로 싹 모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1억은 모았는데 그러니까 모으라고 하니까. 근데 재테크는 따로 한 게 없어요. 공부도 안 했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1과 2가 있으면 2개를 다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하는 거죠. 자, 모으라. 모았어. 모으면서 공부하라고들 하는데 공부는 안 했어요. 제가 처음 본 유튜버는 1억 모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라고 했는데 많긴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거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해야죠. 제가 현재 1억으로 하고 있는 거는 예금 적금 이자만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부를 안 하면 10억을 모아도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맞아요. 자, 제 고민은 이렇습니다. 일단 고정비를 줄이고 싶어요. 보험하고 통신. 네, 여행은 1억을 목표로 하던 동안 한 번 갔어요. 10년 동안 제주도 한 번 갔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분은 우선 포텐셜이 있네요. 네. 저축이나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에요. 의지도 강하고. 네, 목표를 달성하고 갈까 말까 고민 중인데 2억 모으고 가자. 2억 모으면 달라질까요? 2억 모으고 3억 모으고 가자. 3억 모으면 5억 모으고 가자. 갈 것 같아. 이대로 가면 끝까지 안 가.
이게 맞을까요? 한번 머리 식히는 시간을 보낼까요? 뭐 머리가 뜨거워졌으면 시킬 만도 한데 지금 재테크 관련 책이나 유튜버 강의 등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전세 6천만 원에서 500에 40 월세로 지금 변경했는데 순수 고정비는 월세가 훨씬 많이 나가거든요. 이게 맞을까요? 계속 이어지네요. 네. 앞으로 고정적인 예적금은 그대로 하되 생활비에서 조금씩 남는 돈은 우량주를 한두 주씩 사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종 목표는 수도권 5억 아파트 매매 후 월세 받는 오피스텔 3개입니다. 꽉 막힌 재테크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분에게 자극이 오늘 좀 네, 오늘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남이 뭐라 해줘야 돼요. 네. 뭐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거주는 500에 40짜리 이제 월세를 살고 계시는데 최초 2년은 중기청 대출받고 전세 6천만 원짜리 살다가 네. 전세 사기, 보증금 미회수 등이 우려돼서 월세로 변경했다. 자, 이거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중기청 대출이 뭐 저기 중소기업청이 아니라 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중경기업까지 돼요. 그러니까 네네. 대기업만 아니면 대기업만 아니면. 공무원 대기업만 아니면은 대부분 됩니다. 네. 그 직장 진짜 소상공인 왜 그냥 음식점 식당에 직원으로 채용돼서 네. 이것도 가능해요. 네. 일부 뭐 안 되는 이상한 업종들 있긴 한데 그것만 빼면 다 되고 저기에 해당되면은 최대 1억 원까지 전세 네. 보증금 100%. 네네. 보통 한도 보면 뭐 70에서 80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저거는 이제 100%까지 연 1.2%로. 와, 연 1.2면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무조건 받아서 저거 이제 돈이 있더라도 있는 돈 예금에 넣어놔도 이득인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자만 또 내는 거라서. 근데 이게 요즘에 그 전세 사기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이게 걱정되니까 우선 월세로 바꾸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좋은 선택인가요? 저거 이제 조금 약간 안타까운 말씀인데 네. 안 좋은 선택이죠. 이거는 네. 일단 전세 설명을 좀 사기 해주시죠. 첫 번째 전세 사기 보증금 미회수 이 안전장치가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보험이 있잖아요. 있죠. 네. 네. 근데 저 중기청 대출이 보증을 해주는 기관이 HUG가 있고 HG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가 있고 주택도시기금이 있어요. 네. 대부분 이제 주택금융공사 HUG에서 허그해서 받거든요. 네. 그거는 이 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플러스 결합상품으로 나오는 게 전세보증보험은 같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따로 전 가입 안 할래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험이 무조건 가입되는 무조건 거구나. 작동되는 거죠. 그리고 보험만 가입이 되면 사실 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HG로 할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HUG로 했다면은 또 그게 한도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 이제 문제가 없는 건데 네. 월세로 변경을 한 거는 조금 아깝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네. 이따가 전화도 연결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선택을 하실 때 좀 이렇게 찬찬히 좀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보다는 우선은 좀 뭔가 네. 팍팍 움직이는 걸 먼저 하시는. 질러버리셔서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전세나 월세나 둘 다 나한테 유리한 거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 회수, 그러니까 돈 어떤 사기나 뭐 미회수 이런 게 우려가 되면 내 현재 상황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치.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옮기시는 게 음.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안타깝다. 그러면 이거 다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출? 생애 한 번입니다. 생애 한 번이요. 네, 생애 한 번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는 못 받는 다시는 어렵죠. 안 되죠. 거예요. 네. 1.2%면은 진짜 이거는 네, HUG HF입니다. HUG HG가 아니라 HF. 네네. 네. 이거는 다시는 못 받는 거니까. 네네. 이거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아깝죠. 네, 그러면 포기할 수 없는 소비는 뭔가요? 담배는 어쩔 수 없다.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저축은 적금 100만 원에 청약 10만 원, 그다음에 청년 희망적금 50만 원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출 보면 월세 40, 공과금 3만 원, 휴대폰 9만 원이면은 9만 원에 이게 플러스 보험이 만 원이니까 뭐 10만 원이죠. 보험이 왜 만 원이나 하죠? 그거 같아요. 그거 그 뭐 휴대폰 파손 보험. 근데 제가 이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네. 제가 갤럭시 폴드 4를 쓰거든요. 네, 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 60만 원이더라고요. 디스플레이 가는 게. 아. 근데 제가 이거 보험을 들어가지고 16만 원에 고쳤거든요. 망가지셨었어요? 네, 한번 그래 갈아보니까 이 보험을 뭐라고 하기가 뭐예요. 초기에는 사실 네, 망가지면 큰 돈 들어가니까 그래서 할만해요. 이거는 뭐 그렇긴 한데 이 앞에가 좀 세긴 세네요. 앞에가 세죠. 이게, 저게 이게 뭘지 모르겠지만 통신 요금이 저렇게 세면 아이폰인가? 우리 채널에서는 아이폰 쓰시면 안 됩니다. 아이폰 안 돼. 자, 어쨌든 식비 35, 1인 가구가 35면 괜찮습니까? 요 정도면은 뭐 아침, 나쁘지 점심, 않냐? 저녁은 뭐 잘 챙겨 드시면. 그러면 담배가 그냥 하루 한 끼 수준이네. 야, 진짜 저 식비에 제가 담배 비해서 안 펴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많은 건가요? 식비 그렇진 않아요. 하루에 한 갑 피면 이 저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요? 4,500원이니까 30일 딱 하루 한 갑 정도 피시네요. 동생 청약에 3만 원이 이게 뭐예요? 이게 10만 원을 넣어줄 거면 10만 원이지 3만 원은 애매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이거 애매한 거죠. 애매합니다.
넣어줄 거면 10이지. 예, 넣어줄 거면 10인데 10 정도 넣어줄 여력이 안 되면 차라리 10만 원 내고 연체 10만 원 내고 연체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나요. 예. 그거는 또 한번 그 팁이니까 반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요? 보험료 19만 원. 보험료 19만 원. 이분 30살 나이에 보험료 19만 원이면 3명치 보험료 혼자 내고 있는 그리고 거예요. 왜 암 보험 들고 왜 담배 피는 건데? 이거 보험료 받으려고 지금 이러시는 거야? 좀 물어보겠습니다. 본인도 저걸 줄이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그 보니까 그 돈을 되게 잘 모으시는 스타일이시더라고 보니까. 유튜브에서 네. 모으라고 해서 그냥 네. 무작정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유튜브에서 공부도 하라고 그랬는데 따로 공부는 이렇게 안 하셨나 봐요. 네, 안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제 할 의지는 되게 높으신 거잖아요.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하시면 되는 거라서 사실 공부는 뭐 하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공부를 하고 나서 돈이 없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돈은 있으시니까 공부만 하면 되니까 이제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이제 한 번 투자하고 나면 투자금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후속 투자를 또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 지출도 조금 좀 이제 조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떤 식의 투자를 할지도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통화를 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이제 보험료는 왜 이렇게 많이 내? 왜 이렇게 많이 가입하셨어요? 보험이 제가 일한 지 한 7년 됐는데 7년 전에 이제 부모님 권유로 부모님이 혹시 뭐 관련된 업계에 계신가요? 그냥 부모님의 친구분이 엄마 친구는 거절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지금이라도 좀 정리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분위기인가요? 그거는 제가 자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왜 어떻게 안 하셨어요? 그게 또 좋은 게 생길 거고 좋은 게 생길 거고 이거는 나쁜 거고 저거는 좋은 거다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될 것 같아서 더 좋은 게 있어요. 또 가입하세요. 더 좋은 게 있어요. 새로 가입하세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우선 19는 너무 세지 않습니까? 일단 종신보험, 안보험 19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신 거죠. 네네. 네. 뭐 이제 보험 이런 채널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과해요. 네, 종신보험 과하고 이거 손해보험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 실손보험 단독으로 인터넷에서 가입하시고 그다음에 뭐 손해보험 쪽에서 2, 3만 원. 네, 2, 3만 원도 안 해요. 지금 30살이니까 만 원 남짓? 만 원 정도. 네, 만 원 남짓하고 거기에 뭐 암, 뇌졸중, 심근경색 이거 세 가지 해가지고 진단금 넣어봐야 뭐 5, 6만 원이면 뒤집어 씁니다. 그러려면 얘는 해약하고 그거 가입하고 누가 와서 무슨 더 좋은 보험 있다 하더라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요 보험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공부를 좀 해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은 본인이 이제 죽을 때 받는 돈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결혼하시고 뭐 아기도 생기고 하면 뭐 그때 가서 다시 뭐 드셔도 상관없을 나이시니까 지금은 나중을 좀 생각하시고 당장 지금 돈도 더 모으시고 뭐 투자도 하시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 20만 원을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해도 뭐 수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미래 내가 앞으로 뭐 진짜 한 60년, 70년 뒤에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넣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5, 6만 원 안쪽으로. 휴대폰 비용. 그냥 단순 요금이 왜 그렇게 비싸? 이거 알뜰폰 아니에요? 알뜰폰을 안 쓰고 있습니다. 왜죠? 그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실천이 또 안 되네. 누가 해줬으면 하는 건가요? 동생은 좀 이런 거 좀 빠릿빠릿합니까? 동생? 똑같습니다. 아니 내가 왜냐면 동생한테 청약을 넣어주고 있으니까 귀찮으면 동생한테 좀 시키라고 하려고 그랬지. 그래도 좋은 용이네요. 동생 청약까지 넣어주시고. 근데 그래, 알뜰폰으로는 무조건 가면 됩니다. 혹시 그 멤버십 그런 거 포인트 안 쓰죠?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10만 포인트 그냥 쌓이는 거 그대로 그냥 놔두고 그냥 안 쓰시죠. 뭐 영화관에서 뭐 할인해주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알뜰폰 하시면 됩니다. 알뜰폰은 그런 거 하나도 안 주는 대신 싸게 해주니까. 요거 정리하면 요거 절반으로 줄어들고 한 4만 원 정도로 하니까 여기서 5만 원 세이브 되고 5, 6만 원 세이브 되고 그렇죠. 종신보험, 안보험 저것도 한 13만 원 정도는 세이브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20만 원 돈 가까이 세이브가 되는데 그 돈으로 뭐 하실래요? 적금이요. 적금요. 근데 지금 1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하기에는 충분한 돈이긴 해요. 그러니까 부채도 하나도 없어요. 부동산 쪽을 할 수도 있는 금액대고 사실 이걸로 뭐 분양권을 뭐 할 수도 있고 청약도 할 수도 있고 사실 금액은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금을 드시는 거는 상관은 없는데 공부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시작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니즈도 있으신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전 단계가 있어요. 제로 단계가 있어요. 네. 0 단계가 뭐냐면 왜 이렇게 하고 싶으신 건지 그 돈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거는 알겠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벌어서 뭐 할지 그 목표가 없으신 걸 수도 있거든요. 그게 있으세요? 아까 5억짜리 집을 산다? 일단은 제가 회사가 부천 근처여서 네. 주거를 좀 옮기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 그 5억짜리 인천에 부천 인천에 어떤 특정 아파트 단지를 딱 정해놨나요?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그거부터 빨리 한번 정해보세요. 그거를 정하는 걸 공부의 시작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라는 게 뭔가 시각화가 돼야지 사실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이 좀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없어요. 그지. 잘하고 계세요. 진짜 전혀 30살에 이러고. 전혀 나쁜 건 없습니다. 진짜 부럽다. 나쁠 건 전혀 없고 담배 펴도 돼요. 핀다고 해서 뭐 나쁠 건 없습니다. 네. 지금 뭐 다른 거에서 뭐 크게 뭐 낭비하시는 게 없기 때문에 네. 보험 조금 줄이고 휴대폰 조금 줄인 다음에 그냥 공부만 그냥 열심히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 네. 투자도 그냥 지금 한 그 소액으로 100만 원 정도는 여윳돈 뺄 수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공부하는 셈 치면서 아까 말씀하신 뭐 우량주 그냥 막연하게 우량주 가지고 있으면 오르지 않을까 이런 것보다는 주식을 한두 주 사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차라리 그 100만 원 가지고 주식을 뭐 강의를 들으시든지 뭐 부동산 강의를 들으시든지 뭐 책을 진짜 뭐 한 30권을 사서 보시든지 배움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공부하면서 실천도 좀 하시고요. 그냥 무작정 사는 거는 절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맞습니다. 그거는 좋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5억짜리 집을 사고 싶으면 실제 내 주변에 5억짜리 아파트가 뭔지 가보는 것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거 공부하거든요. 요즘에 전혀 모르던 용어들 있잖아요. 전용 면적, 공용 면적, 그렇죠. 뭐 부동산에선 30평이라 그러는데 가보니까 뭐지? 왜 이렇게 좁지? 그런 것들도 실제로 부딪히면 바로바로 학습이 돼요. 등기부등본도 직접 떼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옮기셔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는 있으시죠? 혼자라서 여유 있습니다. 여자친구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자친구도 만들기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뭐 공부도 해야 되는 단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대로 적금만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불려야 돼요. 이제는 불릴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꼭 하셔야 되고 뭐 늦어도 뭐 아마 한 10월, 11월 정도 그쯤에는 무언가 좀 어느 정도 좀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한 앞으로 한 3, 4개월 정도는 좀 공부를 좀 하자. 열심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예적금 만기는 언제쯤이에요? 내년 1월, 2월이 내년 1월, 2월. 그럼 그때를 생각해서 한 6개월 남았으니까 한 6개월 정도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배를 끊으실 생각은 없으세요? 담배 끊고 안보험도 끊지 둘 다. 왜 담배를 피우면서 안보험을 물론 괜찮은 선택이긴 한데 암테크 괜찮은 선택이긴 한데 담배도 끊고 안보험도 끊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담배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네, 안 되겠습니다. 단호하다 이거. 알겠습니다. 역시 의지. 그러면 담배를 조금만 줄이는 걸로. 김정임님께서 사위 삼고 싶은 청년이라고 하시네요. 네. 따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렇게 말해놓고 딸이 없는데 그냥 사위 삼고 싶다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그냥 던지는 멘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저걸 막 들을 수는 없어요. 야 이거 어디에 써먹기 괜찮겠다. 사위 삼고 싶네요. 근데 아들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걸러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사원님 오늘 연락해 주셔서 이렇게 전화 통화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보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 상담해드린 거 최대한 좀 반영해가지고 도움되게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